세상의 많은 부족들은 각각 문화와 의식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땅에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신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서아프리카 말리의 니제르강을 따라가면 반디아가라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택과 곡물 창고, 제단, 그리고 성소와 토구나라고 불리는 멋진 건축물과 함께 절벽과 모래 고원들의 멋진 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명과 축제, 그리고 조상 숭배에 관한 의식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도곤 부족은 이상한 관습과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들이 약 기원전 32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 온 천문학의 전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춤과 함께 부족 장로에 대한 인문 관습이라든지 특히 장례 관행과 같은 의식은 신비한 신화적 전통과 함께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의식들 중 일부는 너무 비밀스러운 나머지 부족 구성원을 제외하곤 외부인은 그 누구도 실제 의식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벽에 있는 동굴에 죽은 자를 묻고 의식을 치르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의 친척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동굴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법의 보고이며 조상을 극도로 존경하기 때문에 매우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곤족의 숭배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 중 하나는 깨끗한 땅바닥에 음식을 올려놓고 다음날 음식을 가져간 여우의 발자국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우는 부족에게 매우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관습은 부족의 춤으로써 인류학자와 연구자들이 도곤을 매우 어리둥절하게 여겼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춤은 가면을 쓴 남자들이 약 3.7m 높이가량의 중마를 입고 춤을 추는 도곤 의식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식은 매 50년마다 이루어졌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진 작가 로버트 템플 씨는 1972년에 시리우스의 미스테리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곤족은 암마라는 신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nom모스는 신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nom모스는 5000년 이전에 이미 도곤족에게 와서 태양계 그리고 농업 및 기타 많은 훌륭한 지식들을 전했던 시리우스 상성계의 행성에 살았다고 전해진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곤족은 시리우스 근처의 작은 백색 외성 시리우스 B가 매 50년마다 궤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별이었지만 또한 매우 밀도가 높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시리우스 B를 포톨로라고 묘사합니다. 포는 아프리카 원산지인 작고 하얀 곡물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하며 똘로, 이것은 별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만물은 이 작고 보이지 않는 별에서 나왔고 나머지 별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의 끊임없는 회전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춤을 추는 이유 중 하나가 생명의 별을 기리며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진 그들의 전통 미스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펼쳐집니다. 도곤족이 말하는 이 작은 흰색의 별은 1928년에야 비로소 발견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사진은 1970년 미국 해군 천문대에서 처음으로 찍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곤족은 토성에 고리가 있고 목성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도 시리우스와 백색 외성이었던 시리우스 B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곤족이 고대 이집트인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던 것이죠. 로버트 M. 쇼후와 같은 연구가는 도곤족이 아프리카에서 유래했지만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대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던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견해로는 이들이 매우 강력한 우주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온 고대 이집트의 전통과 신화를 보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1977년에 MIT의 물리학 교수인 케네스 브래셔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곤족은 시리우스별의 궤도를 그리는 것 외에도 그와 함께 시리우스 B를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작은 별 중 하나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시리우스 B가 사람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들의 역사보다 수천 년 이상 앞선 신화와 전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실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물고기 같은 존재의 방문을 이미 겪었던 걸까요? 도곤족에게 하늘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도곤의 신화를 본다면 안마신이 창조한 하늘 최초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모. 논모는 도곤족 조상의 영혼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서류, 자웅동체, 물고기와 같은 생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모는 종종 물의 주인이었으며 감시자이자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을 베푼 자로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도곤족은 하늘의 신 안마가 먼 곳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창조자 안마는 아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마는 일반적으로 남성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상징했으므로 성별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안마가 첫 번째 논모를 만든 직후에 그들은 네 쌍의 쌍둥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중 하나가 안마신에게 그리고 그가 창조한 우주 질서에 반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마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반항을 했던 논모를 희생했고 그 몸을 절단하여 우주 전체에 흩뿌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도곤족의 고대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의 일부에 불과한 것일까요? 한편 1931년과 1956년 사이에 프랑스 인류학자인 마르셀 그리아울과 저메인 디테를레는 도곤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북서부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말 그리아울은 도곤족의 샤먼을 일컫는 호곤이라고 불렸던 오고 테밀리와 무려 33일간이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아울은 고대 도곤족의 믿음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록했으며 특히 도곤족의 식물과 우주론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곤족은 그리아울과 디테를렌에게 그들 자신의 많은 비밀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곤족의 조상이 전해준 논모라는 생물은 시리우스 별 주위를 도는 세계의 주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모들은 고대 당시 하늘에서 화염과 천둥을 동반한 배, 그것을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곤족은 그들의 모든 천문학적 별에 대한 지식이 하늘의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 수많은 연구가들은 시리우스 A와 B에 대한 도곤의 지식이
지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처럼 도곤족은 하늘 존재를 기리기 위한 또는 그들이 남긴 유산과 그들의 재방문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축제를 거행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도곤족은 축제 기간 동안에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묘사하는 나무로 만든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논문은 수륙 양용의 생물이기 때문에 지구에 올 때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었고, 따라서 물이 풍부한 환경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저장소를 만들고 물속과 밖을 넘나들면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도곤족의 샤먼에게 전해들은 놀라운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먹였다. 이것은 우주가 논모 자신의 몸을 마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논모는 남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모든 삶의 원칙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리고 논모는 도곤의 최초의 샤먼 호곤이 되었다. 여기서 호곤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마을의 샤먼을 가리키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중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창조신안마의 작품 논모가 시리우스의 별의 시스템에 있는 특정한 별에서 어떻게 이곳으로 왔는지를 밝혔던 것이었죠. 그 특정한 별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포톨로라고 하며 현대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시리우스 B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약 8.59광년 떨어진 별입니다. 태양계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행성이며 태양계의 행성들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보이는 천체 중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항성계 중에서 알파 센타우리 다음으로 지구와 가까운 별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형 주계열성과 백색 외성이 서로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별을 정확히 분리하여 관측하려면 고성능의 망원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대 도곤족의 눈이 마치 망원경처럼 발달했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 계열성인 시리우스 A의 경우 태양의 2.06배, 그리고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는 태양의 1.018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시리우스 B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관찰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미스터리는 아직도 여전히 도곤족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곤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정보가 말 그대로 정확하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수천 년 전, 아니 그보다 이미 훨씬 이전에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지구를 방문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은 도곤족이 말하는 그 지식을 물려받았다는 것과도 결코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전편으로서 이 정도로 하고 후편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떨어져서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